자,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차지호 의원 모셨습니다. AI 강국위원회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관사 맡고 계시죠. 네. 중요한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자,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시려고 할까요? 네. 일단 정부가 가진 정부가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천조를 투자한다. 예.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주요한 입지는 하나는 이 반도체가 세계 전체 AI 인프라스트럭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사로잡히면서 예. 자리 잡으면서 이게 AI 산업 전체가 전 세계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은 이득을 보는 구조를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재원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돼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가 몇 년 전이랑도 다릅니다. 한국이 대통령께서 계속 글로벌 책임강국 선도국가 얘기를 하시는데 해외에서 보면 한국의 위치가 다르게 느껴져요. 네. 지금은 여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들 파워 컨트리로 부르는 그런 국가들도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뭐 저출생 고령화나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위기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미래가 빨리 온다는 그렇죠. 그 땡겨오고 있죠. 산증인 거죠. 예. 그래서 미래가 빨리 오는 국가가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재원들이 마련돼 있으면 한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대로 된 설계, 예. 미래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걸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게 모든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선 대통령께서 이 과감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반도체 등의 예.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표가 저는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한국에 있는 AI 사회의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사회 인프라로 만들어져서 AI 사회에 대한 하나의 설계도와 실행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글로벌 AI 허브나 이런 걸 등으로 어떻게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표준이 됐을 때 우리가 전 세계 AI 사회에 대한 어떤 설계국가가 되면 예. 그게 다시금 이제 그 AI 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예.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AI 특수를 맞으면서 우리가 글로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근데 이 반도체 초과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도 하면서 네. 이 이윤을 사회와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AI 경쟁력을 또 갖춰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 AI의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AI를 기준으로 한 뭔가 사회 전환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회 대개혁의 이제 아마 목표가 되는 걸 텐데 그쵸. 여기에 이제 기본 사회 등에 우리가 해야 할 네. 앞으로 일들까지 포함되는 고용 문제까지 네. 포함되는 그런 사회 정책으로 또 변화되는 내용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요 구조가 이제 아마 뭐 오늘 발표 속에서 앞으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글로벌 AI 허브라는 게 뭐냐? 네. 네. 그게 이제 글로벌 AI 허브 관련돼서는 제가 많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그럼 조금만 더 작동 원리를 설명을 예. 드리면 결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AI 사회 때 결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디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건가 예.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AI는 그 양지와 음지가 있어가지고 양지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전환들 이게 두 가지 돈 벌 때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AI 생태계 전체가 커질 때 이게 인프라, 그 반도체, 엔비디아랑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네. 게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죠. 그럼 네. 여기서 돈을 법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 결국 칩이 만들어지고 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 돈을 벌까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AI가 사람을 대체합니다. 사람을 대체해서 결국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지적 노동들을 대체하게 네. 되는데 옛날에 지난 산업이면 몸의 노동만 대체했다면 지금 지적 노동을 대체해서 사람 자체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시기로 가요. 그렇죠.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기업이 돈을 법니다. 기업만 돈을 버죠. 네. 네. 노동자들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는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이 그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소외됐을 때 그렇죠.
안 되죠. 이게 자본주의 원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자동화로 높아져서 돈을 버는데 그 소비를 하는 시장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서 시장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 높아지는데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예. 그럼 이게 대공황 같은 사태가 그렇죠. 되버립니다. 네. 그러면 자본주의 체계도 작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게 높은 생산성으로 AI를 비롯한 높은 생산성으로 뭔가를 생산할 때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 우리 그냥 노동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을 네. 어떻게 보장하느냐인데 그 보장하는 방식이 뭐 소득을 기업에서 번 소득을 그냥 좀 더 이게 기본소득 형태로 대체해 버린다. 이 방식은 결국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너무 높여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 AI 사회에서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직장을 잃지 않고 어떤 식으로 버티게 나가게 하는가에 대한 설계가 전 세계가 맞닥뜨린 설계인데 예. 이거를 전환하는 과정이 AI 기본 사회고 예. 그 AI를 공공지능 형태로 까는 거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의 새로운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이 글로벌 AI 허브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큰 충격이 오게 될 거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이게 노동 문제에 대한 충격 그리고 사회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충격. 그랬을 때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나 그걸 하게 하는 방법들이 AI 기본 사회는 AI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하게 만들려는 방법이고요. 다른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국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들이 이제 그 사회 시스템, 공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AI와 함께 시장을 형성할 때 그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또 다른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글로벌 AI 사회 기본 사회의 이제 예.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 의식 자체는 이제 네.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색하고 결정해 가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AI 기업이 번 돈을 그 중에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줘. 이게 한 가지 기본소득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AI가 여러 가지 산업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면 네. 그게 새로운 고용 창출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일자리들을 연관 산업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네. 그걸 위한 투자를 또 AI 세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네,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더 해야 되는 건 사실 윤리나 규제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세 가지 문제가 아마 이 허브를 통해서 해결되고 대안으로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대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고 모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AI 글로벌 AI 허브에 가진 대안은 예. 그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사회 시스템,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나 이 사회 시스템이 공공 영역으로 가장 큰 공공 사회적 안정망의 버팀이자 산업적으로 보면 AI 시장이 가장 큰 타겟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식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럼 AI로 가장 크게 산업이 형성되고 가장 크게 시장이 형성될 부분은 사실 제조 AI와 같은 것보다 제조 AI는 기존에 있는 물리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형태잖아요. 예. 근데 더 빠르게 대체하거나 더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고도의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게 AI로 전환됐을 때 막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시장을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한 공공거버넌스 유지한 상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유엔과 한국이 가진 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하겠냐라고 하면 WHO에서 AI 기능들이 그걸 전환을 시키는 과정을 주도를 하죠. 근데 그 기능이 글로벌 AI 허브 형태로 한국에 있는 단일 캠퍼스로 오는 거고 UNDP, UN 개발계획 같은 데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정부나 공공 시스템 AI 전환을 할 때 그걸 또 기술적으로 지휘하는 것들이 UNDP입니다. 그게 예. 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한국은 이런 유엔 기구들과 협력을 해서 전 세계가 AI 전환을 할 때 그 설계를 같이 하는 국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네. 교육 서비스, 네. 기타 복지 서비스. 대표적으로 뭐 복지 같은 경우에 막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그냥 하나하나 또 해서 뭘 인적으로 하고 이런 거보다 네. 필요를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네. 필요한 서비스들이 즉각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공 서비스의 고도화에서 AI가 사용되는 방법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AI가 잘 활용되는 면일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고용이 이제 어디로 이동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노동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이 소득을 어떻게 보전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국가도 AI 사회가 됐을 때 어떤 직업들이 창출되고 어떤 직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렇죠. 100%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 미래학을 할 때 뭔가 우리가 100% 예측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고 네.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그렇죠. 그건 거의 기정사실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 사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빠른 속도로 전환될 것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AI가 전환됐을 때 이제 제조와 같은 공장이 AI로 전환되는 피지컬 AI처럼 전환되는 것도 있지만 보다 전환하기 쉬운 거는 우리 지식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먼저 전환될 거죠.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빠른 불안정한 전환에 대응할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두텁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예. 이게 잠시가 아니고 지속적인 충격이죠. 그 IMF 때 만들어진 충격보다 AI로 인한 노동 시장이 전환될 예. 더 충격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고. 잠시는 대안이 마련해지기 전까지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AI 시대 그 선도 국가는 네. 버티는 국가가 선도 국가가 네.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큰 충격을 버티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잘 만들기 전에 버티게 해준다. 네. 그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네. 안전망의 혁신이고요. 네. 두 번째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I가 사람들 대체하기보다 AI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이제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직업들은 어차피 전환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무엇으로 전환될지 모르겠으나 전환 과정에 우리는 AI 고용 전환 보험 같은 걸 만들어서 실업급여로 충당될 수 없는 소득 보전들을 하게 만들어주고 AI 기능을 가지고 업스킬링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진 이제 기술의 전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업스킬링 패키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는 AI로 사회가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될 때 정치가 안정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AI 시대 때는 가짜 뉴스나 이런 거보다 사람들이 가진 이른바 이제 정보 생태계 자체가 다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통제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게 선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체계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밸런스 AI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보 환경들을 균형 잡히게 그 조정해준 AI가 다시 공공 AI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면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사회로 갈지는 모르나 우선은 사회로 가는 큰 전환 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정성의 토대를 잡자라는 게 한 축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 그럼 우리가 선도 국가가 이게 버텼다. 그러면 다음 AI 사회에서 어떻게 선도성을 가지냐?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나 우리가 가진 의제를 가지고 이거를 글로벌 AI 전환의 설계 국가가 되자라는 게 우리가 가진 이제 전략이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이제 방향성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의 내용이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AI 사회 전환에 민간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축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서버레인 AI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국가 중심의 국가 패권주의를 가진 전략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제3을 할 거냐. 제3을 할 것이냐. 저희는 제3의 길을 생각하는 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이고 이거는 글로벌 공공지능 형태로 AI를 이제 민간의 경쟁이나 국가 간의 경쟁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여러 국가 한 10억 명의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국가와 함께 글로벌 공공지능의 형태를 인프라로 깔자. 그리고 그 각 국가들이 가진 니즈는 결국 그 국가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에 종속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우리 시스템을 공공으로 전환시키고 이 시스템 공공지능 위에서 우리의 국민들이 산업적인 경쟁을 하든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경쟁을 하든 이걸 하게 만들자라는 게 글로벌 공공 지능 사회에 대한 우리가 가진 청산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고 설계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글로벌 AI 예. 허브라는 곳이 예.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된 예.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빌려오고 있는 건 맞아. 저 쓰나미가 멀리 보여. 네네. 근데 이 쓰나미를 그대로 직격으로 때려 맞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네네네. 일단은 이제 버티자라고 하는 건 큰 방파제를 만들어서 네. 이 그 크게 밀려오는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살아남아요. 예, 살아남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네, 네. 이게 이제 뭐 복지라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 네. 등등등등이고 안전망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스치려고 하면 여기는 다 망하는 거니까 이게 고원을 새로 파가지고 네.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터전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 터전을 잡는 방법이 예를 들어 미국식의 사적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법, 중국식의 국가가 주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공공의 형태를 만들어 그리고 국제 협력 형태를 만들어 그 평원에서 새로운 어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어떤 복리를 한번 누려보자. 그럼요. 예. 그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가게 돼 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사회 시스템 자체가 민간화되는 예. 겁니다. 예. 민영화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 뉴스공장을 보시는 분들은 네. 다 아실 것 같고, 그럼 중국식의 국가 주도로 가는 거 공공성을 확보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국가 주도로 가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랑 함께 연대체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버린 AI가 국가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공공성과 자립성을 만들어주는데 글로벌 단위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 형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둘 개 다 이제 하나는 확산성이었고 하나는 민영화에 그렇죠. 대해 위험이 예.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한국이 가진 제3의 방식이라는 거는 저는 지금 전 세계 지정학적 전환에 굉장히 들어맞는 거고, 그랬을 때 실제 이걸 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썸머 다보스, 중국에서는 썸머 네.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외교장관이나 디지털 장관 네. 이런 분들과 면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그리고 퍼시픽 지역,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예. 미팅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바로 MOU 단계로 나가자는 그분들이 제안들을 들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한국은 예. 그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확산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는 예. 한국이 어떻게 그 AI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 데이터, 예. 자본이 문제잖아요. 특히 자본의 문제가 한국은 아무리 AI 생태계를 잘 구성해도 5,200만 명의 데이터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른 국가들과 블록체인을 만들어 적어도 10억 명 이상의 예. 유저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렇죠. 전환이 안 돼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그랬을 때 네. 한국은 이런 국가들과 연대체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네. 표준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설계국가 나갈 수 있는 거게 되는데, 지금까지 반향들은 AI 기본 사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엔 기구들도 9개 기구들이 지금 협약이 돼 있는데 바로 내년에 바로 같이 더 들어오고자 예. 하는 유엔 기구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구들 그리고 같이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아젠다로 받아들이고 글로벌 AI 허브를 예. 통해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 지금 남은 거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들 국가들을 끌고 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국익에, 한국의 생태계에 예.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를 촘촘히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시간은 많이 못 남아서 이제 두 가지만 짧게 네. 이제 아마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듣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어떤 거냐 좀 맛 좀 보여달라 요거 하나랑 다른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런 이 프로젝트들이 어디로 수용될 것이냐 글로벌 AI 허브 같은 것도 어디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진행할 거냐 이거 관심사잖아요. 아,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짧게 말씀 주시면 지금 기업들이 만드는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윤들 이제 매출들을 보면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이제 규모들이 나오잖아요. 규모. 예. 그 규모들이 AI 이제 시대에 우리가 가진 미래의 시장 규모입니다. 네. 인프라만 그 정도 규모가 만들어지고 실제 아까 말했던 지식 서비스 산업의 전환들 아마 경단위의 시장들이 만들어질 네. 거예요. 그럼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은 좁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한국은 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을 넘어서 한국 전체에 이런 식의 과감한 생태계가 구성돼야 되고, 그게 3대 메가 프로젝트 안에 촘촘히 설계돼 나가 예.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그럼 지역에
1단계가 우리가 산업적인 초과 매출들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태계 전국에 구성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AI 사회에 대한 사회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곳이 하나, 그리고 글로벌 AI 그 허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이 하나가 들어오고, 세 번째가 각 지역 단위로 사회 시스템에 대한 파일럿 모델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과 이 설계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시범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나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AI 사회 모델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AI 사회 모델들을 이제 복불 하듯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 국가와 지역에 있는 도시 생태계관은 일종의 디지털 AI 플랫폼으로 하나의 경제 블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저는 한국이 그 다음에 글로벌 AI 설계를 할 수 있고, 글로벌 AI 사회가 뭔가 만들어졌을 때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만드는 글로벌 AI 사회에 대한 한 방향과는 다른 형태의 블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AI 전환 시기에 주요한 국가, 이게 전 세계에 이제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는 유럽과 사실 미국이 만들었던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우리 땅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미래 모델들이 이제 20세기와 21세기 초반까지 그랬듯이 21세기와 22세기가 넘어가는 와중에 전 세계 하나의 그 세계 모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지리적으로 구현했다면, 이제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발전된 산업사회 모형 그리고 민주주의 모형들을 이제 구축했다면, 근데 이건 또 옛날 모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AI에 의한 산업전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는 우리 같은 나라가 이제 먼저 겪으면서 모형을 만들 것이다. 그럼요. 그 제국주의 국가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글로벌 불평등과 수많은 전쟁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 착한 국가가 이걸 리드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착한 국가, 다른 국가를 한 번도 침탈하지 않는 국가, 그런 국가가 지금은 이런 AI의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AI 생태계만 좋은 게 아니고 지정학적 요인들, 고도에 대한 민주주의, 그 전 세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수많은 재정들이 공공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기업들이 하게 두지만, 그럼 사회에 대한 전환들은 이 막대한 초과 이윤으로 만들어진 초과 세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 재원이잖아요. 그것과 이제 글로벌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위치성,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과감한 혁신의 드라이브, 이 부분들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저는 다음 3, 4년 동안 한국이 만들 수 있는 일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내용도 좀 들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정한 지역들이 이후에 이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돼서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될 수 있는 모형들을 만들어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테스트베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테스트베드를 자꾸 특정 AI 로봇 모델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필요한 건 사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예를 들어서 AI 기본 의료라는 이름으로 의료 시스템 AI 전환이 예를 들어서 전북에 혹은 영남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모델은 그 우리가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전 세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사회 생태계를 만들고, 하나는 AI 의료 인공지능 기반한 의료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과 사회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고, 사회에 대한 모델과 산업에 대한 모델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어디에 그냥 반도체 공장 짓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클러스터, 그다음에 그 이상의 사회 모형, 그리고 여타 서비스 등이 새로운 모델로 이제 결합되는 것들 우리 지역들에서 이제 아마 보게 될 것이다. 그럼요. 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차지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